자, 여기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좀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개꿀팁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기술적 분석 기초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좀 앞으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스닥은 현재 최근 상승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요. 이거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이고요. 현물이에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움직임이 조정이 끝나고 올리고 있는 건지 혹은 조정이 아직 안 끝나고 조정 파동이 더 나오고 있는 건지 아직 남아 있는 건지가 앞으로의 큰 추세도 큰 그림도 좀 결정 짓는 위치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이 ABCU 더 밑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이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상승으로는 오파 길게 나오고 1, 2, 3, 4, 5 지금 요 부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왜 이렇게 카운팅했는지. 그리고 1, 2, 1, 2가 있겠죠. 자, 이 중에 단기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봉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ABCU 밑으로 더 남아있는지 현재 최근에 올린 요 부분이 상승으로의 추세 파동이 나온 건지, 그러니까 오파가 나오고 있는 중인 건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이후에 그 움직임까지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고점 있죠? 여기는 오파라고 카운팅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추세 파동이 아닌 조정 파동으로 카운팅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불규칙 비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거래량 없죠. 자, 그리고 이거는 오파로 카운팅이 안 되죠. 1, 2, 3죠. ABC 1, 2, 3 3파죠. 자, 그러면 이 위치를 깨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더 한파동이 나올 확률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규칙 B로 카운팅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기보다 그렇게 카운팅하는 게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3파호 여기를 4파로 잡은 거죠. 이 4파가 여기서 더 빠지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의 최근 고점은 그러기 때문에 오파라기보다는 불규칙 비파후 확장 플랫이었을, 즉 조정 파동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갑자기 중간에 요 위치를 설명드린 이유는요, 요 위치를 이 이전 파동을 알고 있어야, 얘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그 이후에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카운팅도 마찬가지고 카운팅이 안 됩니다. 저거를 모르면. 자, 이거는 나스닥 1시간 봉이에요. 세부 파동을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중요하다는 위치가 여기죠. 자, 최근에 올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BC 후 이렇게 빠질 거냐, 이렇게 빠질 거냐, 조정이 남아있냐, 혹은 자, 오파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카운팅을 1, 2, 1, 2로 하냐 1, 2, 3, 4, 5 그냥 크게 오파로 카운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3-5파일 수도 있고 5파일 수도 있는 위치죠. 그죠? 그 추세 파동이 나올 거냐 혹은 ABC였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알파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하셨어도 이거를 생각을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까먹었다던가 아니면 뭐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고. 자, 여기를 적어드렸죠. 이거 3-5파와 혹은 뭐 큰 5파 추세 시작이라고 카운팅 하려면 세부 파동이 5파로 카운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5파잖아요. 그죠? 5파는 33333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이 위치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5파가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 2, 3, 4, 5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임펄스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는 이 위치는. 자, 그런데 1, 2, 3 ABC 1, 2, 3 ABC 1, 2, 3 이게 가능한 위치예요. 여기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1, 2, 3 ABC 1, 2, 3 ABC 1, 2, 3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물론 얘가 깔끔하게 오파로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죠. 구분을 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되는 위치라서 어려운 위치인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일부 매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S&P 500 4600 4607이 최고가였죠.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홀딩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올리고 빠질 거 아는데도 홀딩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얘도 있잖아요. 이해 가셨죠? 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 확률이 높냐면 2번 정도 더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혹은 최소 한 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 4, 5라는 것이 지금 일단 이렇게 파동을 봤을 때는, 자, 불규칙 B는 요 세부 파동의 1시간 봉상의 불규칙 B는 어떻게 보면 좀 날아간 거죠. 이렇게 보면 날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거의 불규칙 B가 확실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나올 거면 여기 파동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거 너무 길어집니다. 벌써 뚫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은 경우의 수에서 제외를 하더라도 우선 여기를 뚫었어요. 뚫었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뚫으면 여기는 불규칙 B로 카운팅을 거의 못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눌렸다가 최소 한 방이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높은 자리예요. 주식으로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선물로서는 뭐 여기에서 여기가 그렇게 작은 레인지는 아니죠. 뭐 주식도 작은 레인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셔야 되겠죠. 현재 A, B, C 후 좀 더 조정이 남아있는 상태구나 에서의 시나리오와 여기가 33333으로 오파를 형성하겠구나, 3-5파 혹은 그냥 오파요, 형성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 나올 움직임마저도 예측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짜놔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짜놓으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넘어와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약에 짠다면, 자, 여기서 빠질 때 매수를 하던, 혹은 더 나는 진짜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빠졌다 한 방 더 올릴 때 매도를 하는데,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기서 ABC가 크게 나온다 해도요, 뭐 여기에서 매수를 하던, 이렇게 올렸다가 크게 빠질 때 매수를 하던,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면 크게 빠질 때 매수하기 좋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요거를 4를 여기까지 내릴게요. 뭐 내리든 뭐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기술적 분석 기초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좀 앞으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 매도 진입을 하시던지, 뭐 매도 ETF를 사시던지, 혹은 뭐 안전자산을 매입하신다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ABC 후 밑으로 더 남았다, 자, 이렇게 밑으로 남았다 라고 한다면 더 좀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지는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뉘겠죠. 이렇게 된다면 다시 큰 그림을 보면서 큰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큰 그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편을 못 보신 분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이것도 있죠. 삼각수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으로 빠졌을 때는요, 여기가 ABC였고 밑으로 더 남았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플랫 남았죠? 플랫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직잭은 사실 좀 깨졌다고 보시는 게 약간 확률이 좀 높겠죠. 왜냐, 직잭이 이렇게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대부분. 물론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직잭으로 카운팅을 하냐 플랫으로 카운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카운팅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에 올리던 큰 AB X파가 나오고 조정 기간을 더 주던, 이렇게 나뉘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정상적, 그냥 되게 쉬운 트라이앵글과 플랫인 거고요. 그러니까 삼각수렴과 플랫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꼬여있는 삼각수렴과 꼬여있는 불규칙 B가 포함되어 있는 확장 플랫을 보자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할게요. 대충 그릴게요. ABC, 뭐 얘를 X파라고 가정하자고요.
X파가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A, B, C, D, E. 그 이후 또 A, B, C. 그게 A, B, C. 이 삼각수렴이 B파인 거죠. 네, 이게 꼬여있는 형태의 삼각수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는 어디까지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삼각수렴을 카운팅 확정 지을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것도 세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장 플랫 A, B, C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확장 플랫 형태가 나온다면 빠질 때 얘를 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에서는 러닝이 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자, 이해 가셨죠? 이게 꼬여있는 플랫, 확장 플랫과 꼬여있는 삼각수렴, B파를 삼각수렴으로 주는 형태죠. 자,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